네, 안녕하세요. 능구 연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이고요. 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20년의 하루인데요. 며칠 전에 창릉 신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소식을 갖고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창릉 신도시는 고양 시민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계시다시피 위치를 지금 서울 접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접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창릉 신도시 분양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가장 큰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접해 있는 3기 신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창릉 GTX가 지금 창릉역으로 들어오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TX는 원래 킨텍스에서 대곡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연신내로 들어가는 노선인데 그 중간에 창릉 신도시의 창릉역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가장 큰 빅 뉴스가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창릉 신도시의 수혜가 되고 있는 도래울 마을하고 이 덕양구 전체에 무척 큰 뉴스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사전청약에서 기다리시는 시범 단지 격은 지금 여기 도래울 마을 6, 7단지 앞에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공모를 단지 공모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단지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략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윤곽이 지금 대략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창릉 역은 GTX 역이 가장 핵심이 지금 되는 상태이고 원래 6호선 서울 은평구 세전역 6호선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양선을 원래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양선에도 또 노선 변경이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고양선이 원래는 창릉으로 들어갔다가 이쪽 화정, 능곡하고 화정에 있는 이 접점되는 위치로 오기로 해서 대곡으로 들어갔다가 고양시청으로 들어가기로 한 게 지금 원래 노선 발표였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고양선이 지금 창릉으로 들어와서 나가면서 지금 이쪽 3호선 화정역으로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정역으로 묶여지고 다시 고양시청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정역에서 환승이 지금 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3호선 단선이죠. 그런데 이제 화정역에서 환승이 되면서 이 화정이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화정동에서 지금 호재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GTX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창릉 신도시에서 이 전체에 물론 큰 이슈기도 하지만은 이 창릉역에서 핵심이 되는 이 위치, 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 고양선 역세권뿐만 아니라 GTX 역세권이 돼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뉴스가 되고 도래울 마을 이 전체의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척 이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도래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고요. 다른 거 몇 가지 또 이제 특징이 있는 게 있습니다. 화전역에서 BRT를 해서 지금 이제 창릉역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고양시청역에서 풍동, 식사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무척 소외 지역입니다. 풍동, 식사동이 일산 동구에서 위쪽 방향이죠. 근데 이제 고양시청으로 해서 아마 신규 교통망 트램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트램으로 해서 고양시청으로 들어와서 풍동, 식사동에 있는 교통 수혜지에 있는 분들이 고양시청으로 와서 대곡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화정역 방향으로 지금 와서 지금 GTX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GTX가 지금 이제 A 노선인데 앞으로 빠르면 이제 5년,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또 10년도 될 수 있는, 그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통까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이 대곡역에는 원래 GTX 정거장인데, 이 대곡에 대한 어떤 가치,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창릉에
창능력이 생기면서 GTX가 연신내로 나가기까지 원래는 마지막 GTX 서울까지 정거장이 대곡이었죠. 근데 이 대곡이 그 임팩트가 조금 사라지고 이 창능역이 신도시여서 원래 주거가치, 편의가치가 더 뛰어난 데인데 이런 뭐 대곡 지구, 지구, 택지 개발 지구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향동 지구, 덕은 지구, 이런 데보다는 물론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장 우수합니다. 주거가치, 편의가치, 이 도시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뛰어났는데 이 GTX까지 활용 정점으로 완벽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창릉 신도시라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서울 정거장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정거장 GTX 연신내죠. 거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임팩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창릉으로서는 교통이 완벽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곡은 원래 GTX로 해서 임팩트를 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대곡의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대곡은 원래 그 GTX 마지막 정거장이 있는 지구인데 앞으로 해야 되는 개발 예정지죠. 그런데 이 임팩트는 조금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서울로 가는 마지막 정거장이 지금 창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는 고양선이 원래 이 대곡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5개입니다. 정거장이 교차하는 게 지금 3호선, 경의선, 고양선, GTX, 교외선 이렇게 원래는 5개인데 지금 고양선이 지금 빠져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창릉에서 화정으로 들어와서 고양시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 화정역이 호재가 되고 대곡역이 지금 고양선에 대한 그게 이제 빠져나가고 마지막 GTX 정거장이라는 의미는 좀 희석된 겁니다. 하지만은 악재는 아닙니다. 이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이 완벽해진 이 점이 있다는 거지 이 대곡이 직접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이 창릉은 원래 이제 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급이 다른 거죠. 지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로서는 이제 무척 좋은 빅 뉴스고요. 또 하나 이제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일산은 도대체 어떤 앞으로 그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원래 그 신도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수요를 빨아당깁니다. 그 분양을 받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서 가치가 있는데 특히 이 창릉은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시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GTX까지 활용 정점으로 교통으로서는 완성이 된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고양시에서는 이 창릉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이기 때문에 고양시한테 30% 우선 지역 공급지이지만 기타 수도권에서도 모두 다 여기에 청약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도시든 여기에 이제 공급이 많이 쏟아지죠. 공급이 많이 쏟아지면 이 전체 이 도시가 전부 다 출렁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상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 단위로 분양을 시작을 하는데요. 2030 세대들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100%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산에 장항동이 있습니다. 장항동에서 지금 한 1000세대 정도가 지금 분양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혼희망 타운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반향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청약을 어느 정도 받고 또 앞으로 나중에 나올 것도 또 받을 것이고 이 창릉처럼 또 공공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 매매 수요자들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으로 대기를 한다거나 좋은 걸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좀 출렁거리고 또 하나는 이 공급이 엄청 쏟아지면서 입주할 때가 되면 이 일대 시장이 전부 다 출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집을 전세를 놓거나 전세 사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입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출렁거리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출렁거림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출렁거림이 지나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 도시, 고양시라는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 도시 고양시의 그 맹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직주 근접, 직주 인접 모두 실패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배드타운입니다. 그럼 이 배드타운을 어떻게 브랜드 가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거냐. 이게 이제 항상 고양시의 숙제고요. 예, 또 하나는 서울을 어떻게 가면 빨리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GTX가 이제 하나 나온 거죠. 답안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GTX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지금 교통의 핵심이 투자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GTX의 역세권이냐 아니냐, 예,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산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출렁거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분양을 많이 하고, 그럼 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분산이 되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뭐 전세가가 하락한다거나 매매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또 끝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도시의 가치가, 이 창릉이라는 신도시가 가장 좋은 시세를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시세가 올라간다면은 이 시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시세가 파급이 됩니다. 낙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시세가 파급이 돼서 흘러나가면서 다시 또 그것이 구축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시세, 그 낙하 현상이. 그리고 이제 대곡 같은 경우나 뭐 덕은이나 향동이나 이런 신축들은 더 빨리 흡수합니다. 그 시세를. 왜냐하면 창릉도 신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하고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2기 신도시는 분양권 전매가 입주하면은 가능한 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입주 전에도 매매가 가능한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분상제라든가 공공분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할 때는 집을 못 팝니다. 전매 제한이 뭐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에 살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았으면 나는 그 분양권을 사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될 겁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공공분양, 민간 분양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주 때도 거래가 없고 입주해서 뭐 5년 동안 보통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신규 분양권에 대해서는 많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하고 차이고요. 근데 이 시세가 형성이 돼서 거래가 일어나야만 시세를 알 수 있는 건데 거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전매가.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세가 다시 이 일산까지 파급이 돼서 어떻게 이제 일산으로 좀 더 좋은 뭐 교통망이라든가 그런 걸로 좀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일산이라는 곳은 1기 신도시로서 30년이 지금 입지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 일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항상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그 흐름, 여기에서 지금 분양을 시작해서 입주를 해서 다시 또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시세표가 지금 이제 낙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산은 지금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리빌딩 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지금 이제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제 고양시로서는 이제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점은 뭐냐면은 이 도시의 브랜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이 고양시의 108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108만 고양 시민들의 그 생활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광역교통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항상 그 고양시로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그 뭐 대략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창릉의 그 도시 그 교통망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GTX하고 고양선 노선 변경이 일단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고양 시청에서 풍동 식사동 방향으로 트램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슈팅을 했는데, 그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에 8사가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5억이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있습니다. 2룸, 3룸. 이런 것도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쪽에 도래울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창릉 신도시랑 지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요 주변에 지금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서 지금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파트는 주택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분양을 받아서 거주를 하시면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무주택자로 계속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 분양,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분양을 기다리시면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60%, 70%로 LTV가 가능하시니까 큰 돈이 없이 투룸, 쓰리룸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도 계속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투자 가치가 없으면 또 역시 이것도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판교나 위례나 이런 이제 뭐 별내라든가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는 아파트 값이 좀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 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인데 10억이 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계시다가 청약을 계속 하는 겁니다.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혼희망 타운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신혼희망 타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릉의 시범단지라든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가점하고 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릉 신도시가 생겨서 여기 이 신도시로 인해서 좋은 가격이 돼서 이 주변에 좋은 가격으로 다시 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다시 또 일산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저는 보는 뉴스로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이제 새로운 2021년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올해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저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